네, 다음 퀴즈는 어떤 건가요? 네,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암을 구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바로 통증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어떤 답변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 질문 드립니다. 자, 점에 통증이 오면은 피부암을 의심해봐야 된다. 네, 맞다 생각하시면 O,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X입니다. 네, 움직여주세요. 네. 이번에도 쉽게 선택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질문이 많이 어려웠나요? 네, 열띤 논의도 하고 또 곰곰이 고민도 많이 하시면서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셨는데요. 네, 아버님 울으셨고. 네,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 바꾸셔도 돼요. 제가 또 마지막 3초 드리겠습니다. 자, 3, 2, 자, 점에 통증이 올 때부터 피부암을 의심해봐야 한다. 네, 이제 최종 모르겠습니다. 선택 결과가 궁금한데요. 지금 X쪽은요, 한 7분 어르신들 계시고요. 네, O쪽은, 그러면 한 20명 가까이 되시는 분 계시는 건데, 자, 이번에도 의견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자, 아버님은 왜 O라고 생각하세요? 네, 점에서 그것이 통증이 오고 쑤시고 그러면 아무래도 의심을 해봐야죠. 네, 암 종류 자체가 그렇게 통증을 유발하는 건 아니라고 그래요. 예, 근데 의사가 진단해서 나왔을 때 이게 암이다 이렇게 밝혀지는 사실은 많더군요. 과연 통증을 피부암의 신호탄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대부분이 통증이 오면 피부암을 의심해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교수님,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오. 그래서 많이 진행이 되셔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장기의 암도 마찬가지지만 피부암도 많이 진행이 되기 전까지는 통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진행이 돼도 통증이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좀 모양 변화를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어느 정도 통증이 좀 있다, 아프다 그러면 실제로 피부암이 좀 진행이 됐다라는 의미인가요? 피부암은 많이 진행이 돼도 별 통증이 없습니다. 그럼 통증은 상관이 없는 통증은 거군요. 상관이 없고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 OX 퀴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요, 이제 피부암의 발병 부위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화면 보시죠. 네, 다음 질문 드립니다. 자, 피부암은 주로 얼굴에 생길 확률이 높다. 자, 맞다 생각하시면 O, 아니다라 생각하시면 X. 네, 움직여주세요. 자, 다들 X로 이동하시는데요. 네, 피부암과 얼굴이라는 부위는 뭐 크게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X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네, O 의견은 딱 2분 계시고요, 어르신. 네, X쪽은 몇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엄청 많으십니다. 네, 이렇게 의견이 확 갈렸는데요. 그만큼 이 문제가 좀 궁금한 질문일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아버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그러면? 네. 얼굴에서 발생한다. 함이 제일 민감한 데가 일단은 얼굴이거든요. 얼굴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온 몸에 팔이라든가 다리라든가 이런 데 생기는 일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나요? 네, 과연 피부암이 정말 얼굴이라는 부위와 특별한 연관성이 있을까요? 저도 이 정답이 좀 아리송한데요. 교수님, 피부암은 얼굴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정답은? 있네요. 네,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인 중에 제일 큰 원인이 자외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외선에 제일 많이 노출되는 부분이 얼굴입니다. 그리고 제일 흔하게 생기는 피부암이 기저세포암인데 그 기저세포암의 제일 큰 원인이 자외선이고 또 기저세포암의 그 발생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주로 얼굴에 생깁니다. 그렇지만 아까 한 분이 말씀하셨듯이 몸 어디에도 다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 앞서서 피부암 종류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피부암도 종류에 따라서 생기는 부위가 다른가요? 예, 다릅니다. 기저세포암이나 편평세포암 같은 경우는 자외선에 의해서 주로 생기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제일 흔한 피부암인데 주로 얼굴에 많이 생깁니다. 네. 아니면 뭐 손등이나 이런 네. 피부에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는 부분들이요. 근데 흑색종은 또 얘기가 좀 다릅니다. 네. 흑색종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백인들한테 생기는 거는
이런 뭐 얼굴이나 몸통 같은 데 주로 생기는데 동양 사람들, 유색인종들한테 생기는 흑색종은 발바닥이나 발톱, 손톱 이런 몸의 끝 부위에 주로 많이 생깁니다. 발바닥, 손톱? 발톱. 발톱에도 암이 생기는군요. 그러게요. 네. 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들으니까 좀 많이 감이 안 오실 텐데요. 피부암이 어느 부위에 어떻게 생기는지 화면을 보시면서 좀 자세히 알아보시죠. 사람의 피부색을 결정하는 멜라닌 세포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멜라닌은 유색인종인 흑인에게 많고 백인에게 적어 백인이 자외선에 취약한 이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자외선은 악성 흑색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백인종의 경우 자외선의 영향을 받는 등이나 다리, 몸통에 주로 생기는 반면 유색인종은 자외선과 상관없는 몸의 말단 부위에 흑색종이 생기는 차이가 있다. 주로 발바닥이나 손바닥, 손발톱 밑 등에 발병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저새 부암이 잘 생기는 부위는 자외선의 영향을 받는 얼굴이다. 주로 눈 밑이나 코 옆, 귀 뒤쪽에서 발생하는데 그래서 H존이라고도 불린다. 눈에 잘 띄는 부위지만 조기에 발견해 병원으로 오는 이들은 드물다. 이게 흑색종이 정말 무서운 게 자외선이 닿지 않은 발바닥, 손바닥에도 생기네요. 네, 그러게요. 이게 그러면 교수님 도대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뭐 암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암 제거 수술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얼굴 이런 거 좀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네. 1차적인 제일 좋은 치료법은 수술입니다. 제거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아주 초기 암인 경우에는 요새는 바르는 약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광역동 치료나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네. 아주 초기는 그렇지만은 조금 진행된 경우에는 수술이 제일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 되고요. 또 얼굴은 말씀하신 대로 좀 민감한 부위잖아요. 네. 그다음에 눈, 코, 입 이런 중요한 장기들도 있고 네. 그래서 재발률을 제일 낮추고 그다음에 상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 모수 미세 도식 수술이라는 수술법을 이용을 하면은 재발률을 좀 낮추고 비교적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그럼 이 암이라는 게 또 생존율 같은 게 있잖아요. 네. 피부암의 생존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암 종류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기저세포암 같은 경우는 거의 전이를 잘 안 합니다. 그 부분에서 증식을 하면서 그 부분에 있는 장기를 녹이는 그런 특징을 갖는 암이고 악성 흑색종이 전이를 잘하죠. 그래서 악성 흑색종은 깊이가 1mm 이상만 들어가기만 하면은 벌써 림프절 쪽으로 전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기를 놓치면은 초기에 수술로 완치를 시킬 수 있는 거를 아주 많이 고생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초기에 조그만 변화만 있어도 바로 병원에 가서 좀 진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네. 흑색종은 정말 단어만으로도 굉장히 나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좀 교수님이 쭉 말씀하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정말 저희가 피부암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교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요. 간단하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평소 피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데 스스로 피부암을 진단해보는 자가진단법이 있다. 평소에 없던 이상한 점이 몸에 생기지 않았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거울을 통해 팔다리에 새로운 점이 생겼는지 살펴보고 팔꿈치와 손바닥 그리고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도 체크해본다. 또 얼굴과 목, 귀, 머리 부분도 꼼꼼히 관찰한다. 특히 항문 주위와 회음부도 살펴본다. 네, 이렇게 꼼꼼하게 자가 진단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피부암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자외선이죠. 그렇다면 이 자외선을 꼭 피해야 되는 뭐 시간대도 있을까요? 네, 자외선이 제일 강한 시간이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시는 거는 별 지장은 없겠지만 네. 자외선이 좀 강할 그런 계절에 혹은 그런 나라를 가신다든지 그럴 때는
또 이제 해변에 나가시게 되면 옷을 다 벗고 나가시잖아요. 네. 그럼 또 화상을 입을 확률이 또 많아지고 이렇게 반복이 되면은 피부 노화, 피부암 같은 거에 원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시간을 피해서 야외 활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자외선이 강한 날에 갔을 경우는 피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저는 좀 자외선 정말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시에 사실 올여름에 좀 선튼 해보려고 했거든요. 까무잡잡한 네, 피부요? 까무잡잡한 피부 갖고 싶었는데, 네, 초콜릿 피부 가지려다가는 뭐 피부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니까, 네, 오늘은 좀 자제하겠습니다. 네, 네, 절대 하면 안 되죠. 네, 하지 마세요. 하지 말까요? 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피부암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좀 해주시죠. 피부암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없던 점이 갑자기 생기거나 네. 또 원래 있던 점이 모양이나 크기, 색깔 이런 것들이 변하거나 또 그런 부위에 또 궤양 같은 게 생기고 네. 상처가 생겨서 한 2주 이상 잘 낫지 않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반드시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셔야 됩니다. 항상 좀 내 몸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정기환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피부암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민지 씨, 다음 시간에는 어떤 게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젊고 탱탱해지는 피부 마사지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10년은 더 젊어 보이고 싶은 우리 어르신들 꼭 놓치지 말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피부 마사지법 궁금하시죠? 꼭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낭낭할배, 낭낭할매님들 오늘도 행복하세요.